옛날 옛적 아테네의 광장에서 소크라테스는 늘 그렇듯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자신의 무지를 자각함으로써 진정한 지혜를 얻는 길을 찾으려 애쓰던 철학자였습니다. 어느 날 소크라테스는 광장에서 특별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믿는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이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지식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중 니코스는 철학이란 단어만 들어도 코웃음을 치며 소크라테스, 당신의 철학이 그렇게 대단하다면 우리를 앉혀놓고 가르쳐 보시게나? 라고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니코스를 포함한 젊은이들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간단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삶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니코스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삶의 의미란 세상을 정복하고 영광을 얻는 것이라네. 소크라테스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영광이란 무엇인가? 니코스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칭송을 받는 것이라네. 소크라테스는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럼 주목을 받는 것이 언제나 좋은 것인가? 니코스는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소크라테스는 그제야 본격적으로 그의 대화법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악행으로 인해 주목을 받는다면 그것도 좋은 것인가? 니코스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는 한순간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부드럽게 결론지었습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지를 아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네. 우리 모두는 무지를 자각함으로써 지혜로 나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지. 나도 아직 모르는 것이 많다고 여긴다네. 니코스와 젊은이들은 그날 소크라테스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들이 아직 배울 것이 많으며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경험을 계기로 그들은 스스로의 무지를 인정하고 진리에 대한 탐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아테네의 광장에는 자신의 무지를 두려워하지 않고 지혜를 추구하려는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소크라테스와 대화를 나누며 자신 안의 무지를 인식하고 더 깊은 지혜를 향한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소크라테스는 무지의 자각을 통해 사람들에게 진정한 지혜를 전하며 우리 모두가 끊임없이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존재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어요. 그는 늘 마을 사람들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영원 회귀라는 프리드리히 니체가 제안한 철학적 개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노인의 이야기는 항상 같은 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루는 마을에 처음 온 젊은 여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불안을 가득 안고 있었고 인생의 의미를 찾고 싶어 여러 곳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행자는 노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로 갔습니다. 노인은 촛불이 은은히 빛나는 방 한가운데 앉아 말했어요. 만약 당신의 삶이 지금 이 순간부터 끝이 없이 반복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신비로운 존재가 당신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 앞으로 살아갈 모든 순간이 영원히 반복될 것이다. 너의 작은 결정, 사소한 감정, 그리고 가장 위대한 업적까지도 끝없이 반복될 것이다.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끼겠습니까? 사람들은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노인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고통스러울까요? 아니면 기쁠까요? 여러분은 두려울 수도 아니면 복된 감정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은 이런 삶이어도 괜찮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바로 니체 가우리에게 던지고자 했던 것입니다. 젊은 여행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노인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 그 역시 방황하고 있었고 인생의 의미를 찾고자 했던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을 되짚어보며 영원 회귀의 사상을 접했고 결국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고 그 선택의 책임을 지기로 결심했습니다. 노인은 영원을 기꺼이 반복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시작했고 그의 삶은 기쁨과 성취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노인은 말을 마치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선택은 영원히 반복될 만큼 가치 있고 의미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영원한 순간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젊은 여행자는 그날 밤 잠이 들기 전에 창밖을 내다보며 깊은 숙고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독백처럼 다짐했습니다. 내 삶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나는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하고 값지게 만들어야겠다. 그날 이후로 여행자는 자신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원 회귀의 사상은 비록 무겁게 다가올 수 있지만 그 선수는 그 사상을 통해 새로운 인생의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삶은 더욱 의미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다른 이들에게도 영향을 주었고 점차 더 많은 사람들이 노인의 집에 모여들어 삶의 의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마을은 작은 변화의 물결이 일며
모두가 행복한 영원한 삶을 꿈꾸게 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존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그 자체로 매우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날 5명의 친구들이 모험심에 가득 차 외딴 섬으로 여행을 떠났다. 이들은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포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시작점으로 존 롤스의 원초적 입장 개념을 실험해 보기로 했다. 그 섬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했고 그들은 전혀 새로운 형태의 사회를 설계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들이 상상한 첫 번째 날, 친구들은 먼저 각자의 역할 과제기를 무작위로 선택하기로 했다. 그들은 모두 얼굴을 가리고 앉아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특성을 알 수 없는 무지의 베일 뒤에 놓인 상태에서 시작했다. 어떤 섬의 원주민도, 부유층도, 교육받은 사람도, 그리고 심지어는 그 어떤 유형의 직업, 전문성도 그들에게 일이 주어지지 않았다. 첫 번째 회의에서 그들은 가장 먼저 고민했던 문제는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 자유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게 할 것인가? 였다. 롤스의 이론에 따라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그리고 종교에 대한 자유 등을 동등하게 가질 권리가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그보다 더욱 고민스러웠던 것은 두 번째 원칙이었다. 우리가 만약 여기에 불평등을 도입한다면? 마이크가 말문을 열었다. 그게 있어도 되는 이유는 정말 불리한 사람들에게 큰 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지. 크리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이는 최소 원칙과 직결되지. 불평등이 있어도 가장 불리한 사람에게도 이익이 된다면 그 불평등은 최소화될 수 있지. 이들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능력이 뛰어난 사람에게는 의료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대신 그로 인해 얻게 되는 수익의 일부는 의료 혜택이 부족한 이들에게 지정학적 거리와 상관없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 토론이 이어지며 사람들은 점차 존 롤스의 이론이 그린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에 가까워짐을 느꼈다. 그렇게 서로의 지위나 특성 애속박되지 않은 상태에서 친구들은 이 섬이 누구에게든 공정한 기회를 주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마침내 섬에 새로운 규칙이 만들어졌다. 이 규칙은 모든 섬 주민들이 정치적, 경제적인 기회를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평등한 교육과 직업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경제적 불평등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것이 가장 불리한 자에게 이익을 주는 한에서만 허용되었다. 시간이 흘러 이들의 실험은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다. 그 섬은 점차 화합과 공정의 상징이 되었고 다른 사회들이 형평과 정의의 중요성을 배우기 위해 이곳을 방문하기 시작했다. 이 모험은 결국 단순한 친구들 간의 실험을 넘어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었다.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단순한 이론에 머물지 않고 현실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존 롤스의 이론이 우리 사회에서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고 우리 각자가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볼 수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인간과 동물들이 함께 지혜를 찾아 떠나는 모험이 있었어요. 이 모험은 정의란 무엇인가? 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여행이었죠. 그 모험의 주인공은 토론을 좋아하는 젊은 철학자 클라라였어요. 클라라는 마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으로 유명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정의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죠. 어느 날 클라라는 마이클 샌델의 강의를 듣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정의를 단순히 법률이나 규칙으로 정의하지 않고 사회 전체의 윤리적 기준과 공동체의 화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죠. 클라라는 샌델의 이론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특별한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목적지는 복리주의의 숲이었습니다. 이 숲에는 올빼미 총리가 살고 있었죠. 올빼미 총리는 물질적 이익과 행복을 극대화하는 법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모든 행동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가져와야 한다네. 클라라, 라며 올빼미 총리는 공리주의의 본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숲을 떠나기 전 클라라는 늪에서 슬픈 외침을 들었습니다. 원주민 마을이 환경 개발로 인해 파괴되고 있었던 것이죠. 클라라는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개발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준다는데 이것도 옳은 일인가요? 올빼미는 놀라는 듯했지만 클라라는 이 문제를 마음에 간직한 채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두 번째 목적지는 자유주의의 도시였습니다. 이곳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가장 중시했습니다. 클라라는 시장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곳의 사람들은 정의를 실현하나요? 시장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각각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정의라고 믿어요. 누구나 자신의 길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클라라는 도시를 둘러보며 몇몇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한가요? 대답은 다양했으나 많은 이가 자신들만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로 인한 고립감도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권리 보장이 중요하지만 개인의 권리가 과연 모두에게 이롭게 하고 있는 걸까? 마지막으로 클라라는 더 윤리의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훌륭한 인격을 기르는데 집중하고 있었죠. 과수원에서 일하던 또 다른 지혜의 올빼미가 그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우리는 덕을 통해 정의를 봐요. 인격이 곧 문명이고 모든 행동에 영혼이 담겨야 하죠. 클라라는 그곳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마을을 떠나기 전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공동체의 가치를 위해 사소한 것이라도 희생하고 있었습니다. 클라라는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개인의 행복은 어떻게 되나요? 노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공동체가 건강할 때 개인도 행복할 수 있죠. 긴 여정을 끝내고 돌아온 클라라는 마이클 샌델의 이론을 바탕으로 자신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의란 단순히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공동체가 조화를 이루며 서로를 보완하는 것이야.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할 때 우리는 진정한 정의를 실현할 수 있지. 클라라는 마을 친구들에게 이 긴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모두가 각자 위치에서 정의를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은 지금도 정의로운 곳으로 남아있답니다.